안녕하세요, 유머크입니다. 지난 4월 소니에서는 알파7 마크3와 알파7R 마크3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펌웨어 업데이트를 공개했습니다. 골자는 두 가지의 업데이트 사항인데요. 그중 한 가지는 간격 촬영으로 이름 지어진 인터벌 촬영 기능을 드디어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두 번째 메인 업데이트 사항이죠. 동물 IAF를 다루고자 합니다. 동물 IAF의 사용 후기와 간단한 촬영 팁을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의 AF 시스템과 IAF 기능에 대해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렌즈 교환용 카메라의 시장은 급격하게 그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러와 펜타프리즘 방식의 디지털 반사식 카메라죠. 우리가 흔히 DSLR이라 부르는 형태의 카메라가 상당한 점유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DSLR 카메라에서 이 펜타프리즘과 미러를 제거한 흔히 미러리스라 부르는 카메라로 그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가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캐논과 니콘 같은 전통적인 DSLR 카메라 제조사들이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의 라인업을 발표했죠. 새로운 마운트를 가진 새로운 미러리스 카메라를 발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마운트에 맞는 더 크고 더 좋은 화질을 가진 새로운 렌즈 마운트를 꾸리고 있습니다. 캐논, 소니, 니콘 외에도 파나소닉이나 후지필름 등에서도 풀프레임 혹은 중형 크기의 이미지 센서를 가진 카메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광학식 뷰파인더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는 미러와 펜타프리즘 방식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카메라의 물리적인 크기가 작아졌을 뿐만 아니라 단가 역시 하락해서 전통적인 DSLR 카메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펜타프리즘과 미러의 제거로 인해서 렌즈를 통해 이미지 센서로 곧장 빛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미러리스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카메라 세팅이 곧장 반영된 라이브 뷰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 초점 기능이죠. AF 기능에서도 매우 큰 장점을 가집니다. 쉽게 풀자면 흔히 위상사 AF와 콘트라스트 방식으로 부르는 두 가지 AF 방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밀하고 즉각적인 AF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초점 기능이 반영되어 아주 빠른 AF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AF 성능의 발전으로 인해 보편화된 AF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AFC 기능과 IAF 기능입니다. AFC는 AF 컨티뉴어스의 약자로 실시간으로 최적의 AF 지점을 계산해 초점으로 반영하는 기능입니다. 단발 초점 기능인 AFS 모드에 비해 정확성은 미세하게 떨어지지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하는 데 있어 아주 훌륭하게 대응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인물을 촬영할 때 사람의 눈을 인식해 초점을 맞추는 IAF 기능 역시 미러리스 카메라의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 그 정확도와 속도 역시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소니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의 IAF 기능은 정확도와 성능이 매우 우수하고 특히 AFC 기능과 조합하여 사용한다면 그 장점이 배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하는 데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동적인 촬영 상황, 쉬운 예로는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촬영하거나 움직이는 인물을 촬영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IAF 기능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4월 업데이트를 통해 알파7 마크3와 알파7R3에 적용된 동물 IAF 기능입니다. 지난 주말 저는 이태원의 녹사평역을 방문했습니다. 녹사평역의 육교에서 야경을 찍을 목적으로 방문했는데요. 해가 길어졌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때울 필요가 있었고 근처에 위치한 애견 카페에 방문했습니다. 애견 카페에서 허가를 받은 후에 강아지들의 사진을 촬영했는데요. 사진 예시를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날 강아지들의 사진은 알파7 마크3와 탐론의 2875 렌즈로 촬영했습니다. 지난 4월 동물 IAF가 업데이트된 직후 어린이 대공원에 방문해서 이 기능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달, 말, 염소 등의 동물을 대상으로 이 기능을 사용했었는데요. 눈과 코의 위치가 일정하고 눈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동물에게 IAF가 원활하게 작동했습니다. 특히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촬영할 경우 정확하게 작동한다고 하는데요. 애견 카페에서 촬영한 강아지들은 대형견이 많았고 비교적 눈의 위치가 명확하고 눈의 크기가 큰 편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강아지들의 눈을 아주 잘 포착했고 반응 속도 역시 빨라서 사진을 편리하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능이었는데요. 강아지들의 사진을 찍으면서 느꼈던 몇 가지 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물 IAF 기능을 사용하려면 피사체 인식 창에 들어가서 AF 대상을 동물로 설정해야 합니다. 피사체 인식이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동물에게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셔터를 눌렀을 때 IAF가 작동하도록 하는 항목을 설정하며 더욱 편리합니다. 둘째는 AF 모드의 설정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AF 모드에 대한 이야기를 풀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아이들과 같이 강아지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적인 피사체로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경우가 드문데요. 정확도는 높지만 단발로 초점을 맞추는 AFS 모드는 IAF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에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 AF-C 모드로 촬영해 실시간으로 초점을 잡아야 IAF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AF 영역의 설정입니다. 제가 사용 중인 α7 마크3는 AF의 검출 영역이 화면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할 정도로 초점을 잡아낼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경우에 따라 중앙 초점 기능이나 특정 영역에 초점을 잡는 스팟 초점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와이드 모드로 설정할 경우 화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IAF가 작동하기 때문에 원활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넷째는 셔터 스피드와 조용한 촬영 기능 설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아지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적인 피사체입니다. 셔터 스피드가 느릴 경우 잔상이 생겨 또렷한 사진을 담기 힘든데요. ISO 값을 다소 높여 촬영하더라도 되도록 200분의 1초 이상의 셔터 스피드를 확보해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들은 대부분 카메라의 셔터가 열렸다 닫히면서 나는 셔터음을 무서워합니다. 셔터음을 듣고 피하거나 도망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무음 촬영에 해당하는 조용한 촬영 기능을 이용하면 강아지들이 셔터음을 듣고 겁을 먹을 일 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강아지들을 촬영하면서 느낀 점을 마지막으로 알아볼 텐데요. 앞서 셔터 스피드와 조용한 촬영 기능과 연관된 사항입니다. 조명 환경에 따라 사진에 생기는 가로주문이죠. 플리커 현상이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플리커 현상은 조명의 주파수 대역과 셔터 스피드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쉽게 사진으로 찍힙니다. 특히 물리적으로 셔터가 열리는 일반 촬영이 아닌 전자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조용한 촬영 모드가 이런 플리커 현상에 취약합니다. 먼저 사진을 몇 장 찍어보고 셔터 우선 모드나 M 모드를 활용해 플리커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셔터 스피드로 고정하여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동물 촬영에 있어 탐론 287호 렌즈가 갖는 장점에 관한 것입니다. 탐론 287호 렌즈는 최단 촬영거리가 짧고 사진 배율이 좋아 간이 접사 성능이 훌륭한 렌즈입니다. 이런 짧은 최단 촬영거리와 좋은 접사 배율은 카메라의 코앞에 다가온 강아지들을 찍기에 아주 좋은데요. 넓은 AF 영역과 IAF 기능이 이런 짧은 최단 촬영거리와 만나 특이하고 재밌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진이었기 때문에 놀랍고 재밌는 촬영 경험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동물을 촬영할 때는 관심을 끌어 카메라를 보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카메라를 보는 순간을 포착해 촬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다면 관찰자의 시점으로 아이나 동물의 모습을 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사체가 되는 아이나 동물의 눈높이에 맞춰 촬영한다면 더욱 피사체가 부각되는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진을 찍는 구도와 피사체와의 거리, 초점 부위는 촬영자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겠죠. α7 마크3와 탐론 287호를 조합해서 메인 카메라로 사용하는 촬영자로서 이번 촬영 경험은 매우 재미있고 놀라웠습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은 촬영을 매우 쉽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신기능은 촬영자가 큰 고민을 없이 사진을 찍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사진 실력을 늘리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줄 아는 촬영자라면 기본적인 사진과 카메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두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진과 카메라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새로운 기능도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능들은 카메라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카메라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니 카메라가 가진 기능들과 제품의 포지셔닝 역시 그런데요. 소니 카메라 제품군은 카메라를 처음 배운 사람에게 친절한 제품이기보다는 사진을 찍을 줄 알고 카메라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활용하기 더욱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동물 IAF 기능에 대한 정보를 찾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